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굿나잇 뉴스의 국뱀입니다. 자, 오늘은요, 전 삼성 특허 소송 총괄 담당자가 삼성에다가 특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삼성의 약점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요. 과연 어떻게 해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죠. 자, 시너지 IP라는 이제 기업이 삼성에다가 소송을 걸었습니다. 자, 시너지 IP는요, 21년 작년이죠. 11월에 텍사스 동부지방법원, 미국의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다가 삼성을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삼성이 지잖아요. 수백억의 배상금을 물어야 된다고 합니다. 자, 시너지 IP라는 회사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이번에 처음 들어본 회사인데 특허법인이고요. 즉 특허관리금융회사입니다. 재작년 20년이죠. 재작년 올해가 22년이니까요. 재작년 6월 달에 설립한 회사인데 이 특허관리금융회사가 어떤 회사냐? 제품도 만들지도 않고 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도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특허권을 구매해가지고 소송을 통해서 그런 다음에 특허권 구매하고 그 특허권에 관련된 소송을 제기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거를 썼을 때 어떠한 로열티를 받는 그러한 수익 구조로 만들어낸 이러한 이제 회사를 이제 그 특허법인 내지는 특허관리금융회사라고 얘기하고 이거를 조금 뭐 좀 닉네임이 이런 회사들의 닉네임이 특허 괴물이라고 얘기한다고도 합니다. 특허 괴물이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시너지 IP를 누가 만들었냐? 이 사진 속 이분이 만들었는데 자, 이분이 누구냐?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라면 지적재산권을 얘기하는 건데 자, 삼성전자 IP 센터장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센터장 하면은 대충 찾아보니까 뭐 삼성그룹이 있고 삼성그룹 총괄을 하는 사람을 삼성그룹의 회장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밑에 이제 그 여러 개의 회사들이 있어요. 삼성물산도 있고 뭐 삼성전자도 있을 거고 삼성 SDI도 있을 거고 각각 이러한 이제 회사들의 장을 사장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센터장 하면은 그 사장 바로 밑에 그 부사장급에 해당하는 직책이라고 얘기를 해요. 상당히 꽤나 높은 자리에 있었던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그럴 것이 지적재산권 이 지적재산권 IP에 대한 총괄을 하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니까 당연히 부사장 정도 급은 돼야 되겠죠.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이력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서울대학교 금속공학과 석사를 이제 뭐 학위를 가지고 있고 자, 소재 분야, 금속공학이니까 뭔지 어떠한 소재 분야 전문가이며 90년에 삼성을 입사했고 97년까지 96년까지는 이런 이제 그 소재 관련된 그러한 연구에 동원됐었고 연구 부분에서 일을 하셨고 97년부터 본격적으로 IP 지적재산권 관련 근무를 했는데 2002년에는 LCD 모니터죠. 모니터 지적재산권 전담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2010년부터는요. 아예 이 IP 지적재산권 총괄 센터장을 맡게 되는데 그로부터 이제 9년 후 2019년에 퇴사하게 됩니다. 거의 30년 가까이를 삼성에서 일했던 분이십니다. 이분의 이제 업적들 보게 되면 애플하고 화웨이하고 우리 예전에 스마트폰 한창 초창기 때 애플과 화웨이를 상대로 삼성이 여러 소송을 걸고 뭐 이기네 지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소송을 다 총괄했었던 분이 이분이십니다. 이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 센터장 이분이십니다. 당연히 특허권에 있어서 진짜 세계적인 전문가라고 봐야 되겠고 특히나 이분이 삼성에서 30년 동안 일하지 않았습니까? IP 관련된 업무만 지금 거의 20년 넘게 여기에서 일한 거예요, 삼성에서.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특허 전략에 대해서 너무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 시너지 IP, 즉 안승호 이 전 삼성전자 특허 총괄 센터장이 도대체 어떠한 내용으로서 삼성전자를 소송을 하게 되었냐? 소송 내용을 보면 스테이턴테키아 LLC라는 이제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 또한 미국의 특허 전문 업체인데 자, 이 회사가 특허권을 여러 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 10건 10건을 삼성전자가 특허 침해를 했다라는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뭐 이제 특허권 중에 몇 개만 설명을
설명을 드리자면 뭐 Always Hardware Recording System, 그리고 오디오 녹음 장치, 그리고 다중 마이크 음향 관리 제어 장치, 뭐 이러한 것들, 이러한 이제 기술들을, 이러한 특허권을 삼성이 침해했다라는 겁니다. 주로 무선 이어폰, 뭐 갤럭시 버즈 같은 거죠. 무선 이어폰이나 음성 인식 관련 기술, 이런 거 관련된 이제 이런 것과 관련된 특허권을 삼성이 침해했다라는 건데, 이러한 이제 기술들로 만든 제품들이 갤럭시 S20 시리즈, 그리고 갤럭시 버즈 플러스 뭐 프로, 그리고 또 우리 이제 애플의 시리가 있다면, 우리 삼성에는 이 안드로이드 삼성에는 빅스비라는 이제 뭐 그런 이제 플랫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을, 이런 기술을 사용해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냈다. 삼성이 만들어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자, 소송장에 심지어 이 안승호 이분이 소송장에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삼성이 특허 침해한 거 스스로 삼성 본인도 알고도 제품 생산과 판매를 지속했다. 그러니까 삼성도 이게 저작권 위반이다라는 거를 인지한 상태에서 이러한 제품들을 계속 그냥 만들었다라는 거겠죠. 아무튼 이런 스테이턴 테키아 LLC의 이 기술을 삼성이 이렇게 침해했다라는 소송인데, 이 스테이턴 측으로부터 이 시너지 IP가 특허 관련 권한을 모두 다 위임받아서, 이 한마디로 스테이턴의 대리인으로서 시너지 IP가 소송을 진행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기면 약간 로열티, 여기서 수수료 같은 거 시너지 IP는 받겠죠. 아무튼 뭐 갤럭시 뭐 20라든지 버즈 뭐 이런 이제 음성 인식 장치에다가 이러한 그 스테이턴의 기술들을 삼성이 침해했다라는 건데, 자, 삼성 가만히 있을 삼성이 아니죠. 삼성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삼성에서는 자, 스테이턴이 삼성에게 이렇게 소송을 제기했는데, 삼성에게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다른 기업에로부터 어떠한 로열티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 기술에 대해서 그동안 로열티를 꾸준히 받아온 적도 없고, 그리고 이 삼성에게 소송을 이렇게 제기하기 전에 어떠한 기업에게도 소송을 건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허권 자체가 유효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삼성은. 이게 무슨 특허권이야? 야, 이게 특허권이었으면, 스테이터나 이게 특허권이었으면 너네 이걸로 계속해서 로열티 받은 적 있어? 없잖아. 그리고 누군가가 이거 기술 침해했다고, 이 특허권 위반했다고, 저작권 갖다 썼다고, 특허권 갖다 썼다고 근데 소송 제한한 적 있어? 그런 적도 없잖아. 근데 무슨 특허권이 이게 유효하다고 볼 수 있어? 그니까 너네가 우리한테 손해배상 요구했잖아. 논리적으로 그건 말이 안 돼. 성립이 불가능한 거야. 라고 삼성이 얘기하는 겁니다. 즉, 이 얘기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10개 그 해당 특허권들은요, 특허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삼성의 주장이에요. 물론 이제 이 판결은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이 내리겠죠. 삼성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얘네들은 작년 11월 달에 얘네가 소송을 받지 않았습니까? 소송을 시너지 IP에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12월 달에 바로 삼성은요, 특허 특허관리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 특허 상표국에다가 이 10개 중에서 9개, 삼성이 침해했다는 10개 중에서 이 9개의 특허권에 대한, 야, 이거 특허권도 아니야, 이 특허권 무효로 해줘 라는 특허권 무효 심판 신청을 한 상태고, 왜 9개만 했냐? 나머지 1개는요, 아직 서류상 준비가 아직 미비해가지고 나머지 하나도 원래 신청했어야 되는 건데 신청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10개 다 이거는 특허권으로서 요건을 갖추지 못해 특허권이 아닙니다 라고, 특허 무효예요 라고, 이게 이제 무효라고 해주세요 라고 이제 특허 상표국에다가 신청을 한 상태인데, 여기서 특허권 무효가 된다면 이제 뭐 소송을 제기하고 말 것도 없겠죠. 이제 그 전에 이제 미국 특허 상표국이 어떤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지가 이제 좀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근데요, 결론부터 내리자면 이게 사실상 미국 법원에서 이게 시너지 IP가 협상을 상대로 이 소송을 건 거는 이겨서 배상금을 받기 위해서 그랬다기보다는 그냥 협상을 위해서 그냥 협상의 테이블을 마련하고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러한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보는 게,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들 특허 관련된 소송은요, 돈과 시간이 많이 투자돼야 돼요.
그러니까 삼성의 기조가 뭐냐면 옛날에 야 너네 삼성 너네 이거 특허권 위반이야 라고 한 말에 대해서 삼성이 그간은 여태까지는 어떻게 반응했냐면 무슨 이게 특허권 뭐야 침해야 라고 하면 소송을 막 소송을 하면은 그거에 대한 반격을 계속해가지고 법정 싸움을 계속했다라는 거예요. 돈과 시간이 많이 투자되니까 야 이렇게 돈하고 시간 이렇게 투자할 바에는 그냥 그 회사한테 그래 너네 특허권 인정해줄게 그리고 개런티 로열티 합의 봐가지고 우리가 일정 부분 지불하도록 할게 라고 하면서 합의해가지고 그냥 사용료 내는 쪽으로 삼성의 기조가 많이 바뀌고 있다고 해요. 그런 거를 이제 안승호 이분이 모르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합의를 보고 로열티를 이제 꾸준히 받아내기 위한 하나의 그러한 협상 카드로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라는 이제 업계의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법원이요.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이 어떤 법원이냐면 외국 기업들에게 거의 무덤이라고 불린답니다. 외국 기업에게 항상 불리한 판결을 하고요. 그러니까 특허 괴물의 거의 성지라고 불리는 거예요. 외국 기업들한테 항상 저기 불리한 판결을 내리고 또 어떤 판결을 내리냐면 특허권 침해자 그러니까 삼성이죠. 삼성보다는 특허권자 그러니까 아까 스테이턴 한마디로 시너지 IP 쪽에 유리한 판결을 내기로 유명한 법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애플 같은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애플도 삼성처럼 완제품을 만들어내는 거대 기술의 집합체 기업 아닙니까? 삼성처럼? 애플은요, 원천 봉쇄했대요. 텍사스에 지점을 다 철수했대요. 그러면 텍사스에 애플의 지점이 없으면 텍사스 법원에다가 소를 제기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애플은요, 그 지점을 애플의 지점을 텍사스에서 다 철수해가지고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소장이 안 날아가게끔 그렇게 원천 봉쇄를 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이 조금 삼성한테 좀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안승호 이분이 협상을 하기 위해서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보는 시각이 저도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삼성이 특허권 소송에 휘말렸다는 소식을 준비했는데 일반적인 특허권 소송과는 좀 다르죠. 뭐가 재밌는 소스가 하나 더 추가됐죠. 삼성에서 특허권 관련된 일을 가장 높은 곳에서 총괄하던 분이 퇴사 직후 삼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에는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요. 더 다양하고 좋은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